김강림 의원님 말씀하셨으면 묻는 건데 조세 부담률 때문에 논쟁이 약간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부가가치세율이 몇 프로죠? 지금 5%로 알고 있고 향후 8% 뭐 곧 올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고 있죠. 나는 박정희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예전부터 안 좋아했는데 부가가치세를 확정한 건 참 잘했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북유럽의 조세 부담률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죠? 예, 높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이나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예, 높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전세원 장관님도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므로, 이제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차관님께서는 화장실에 좀 다녀오시고 휴식해도 좋겠습니다. 참고인 증인 활동안에. 다음에는 박용석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서른년 아니십니까? 예. 박용석 참고인. 예. 최정원. 죄송합니다. 최정원 일단 부총리께서 화장실 좀 가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안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경영평가 단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원 정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이 공수인 상태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격 30고, 윤정기관 87고, 전체 공공기관이 595곳인데, 49군데인데, 그 중에 314명의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임명결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권 교체기에 가끔가다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데 그 당시엔 제가 경영평가 단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권 초가 아니야. 지금 10월 달입니다.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8개월, 9개월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석인 상태가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공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 공석된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임명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거 신기해요, 신기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 이거 아마 건국 이후로 이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대량이에요. 313명이나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임명권자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왜 임명을 안 하십니까? 진언을 했어야죠. 그동안에 8개월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말이 돼야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에? 이게 공성 상태로 있으니까 이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요. 이치에 다해 얘기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 상식과는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가 한 사람 얘기하는 바는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회개한 일이 있습니까? 우선 최정원 정인 조금 계시고요. 네. 부총리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가급적 인사조치를 빨리 진행해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인사상
좀 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사검을 지금 서른 의원님도 지적하지만 중요한 사항이긴 만큼 또 사람 인선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일이 있고 이해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이해하면 안 돼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체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다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8개월씩이나 늦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범법행위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지금까지 몇 개월씩 임명 안 하고 있는 쪽은요, 전부 다 법 위반하고 있어요. 범법이에요. 우리 정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최정원 정의니까. 상당히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만간에 인사 과정이 빨리 좀 충원이 돼서 새 사장이 나 기관장이 임명이 돼서 기관의 운영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심각하냐?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한마디 말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되는 나라냐고요.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얘기를 안 하냐?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 그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원칙이고 참고에 좀 나오십시오. 공공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민영화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부 계속해서 민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영화에 대한 국민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은 민영화 않겠다. 공공기관을 민영화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수소와 KTX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형태를 변형시켜가지고 민영화하겠다는 이런 저의를 안 버리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아직 부총리 가만 계시고요. 우리 장관께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맡고 있는 박용석입니다. 지금 그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판단을 경영권 매각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유형의 기능 조정에 대해서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예를 든다 한다면 이게 민영화에 대한 길이 아니고는 현재 논의되는 경로가 사실 다른 경로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달에 철도산업위에 참석할 때 철도의 사업법 개정과 KTX, 수소 KTX의 자회사 분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운영법 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조항이 있고 14조에 따르면 기능조항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철도 KTX 자회사 문제는 7조와 14조가 동의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7조와 14조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하지 않고서 철도 KTX 동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가지 않고 다른 경로를 취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논란이 됐던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그 국민연금에 대한 지분의 그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철도공사가
독자 출자한 자회사로 가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만 처음 출발은 저 철도산업위에서 2월달 출발할 때 기획재정부가 공무법 7조와 14조에 대한 타당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머지 지분 70%에 대해서는 민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전자에서 시작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영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현재로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7조에 대한 사정 타당성 심사, 14조 기능 조정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했을 때의 경영 효율에 대한 판단들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KTX를 민영 안 한다. 누누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신다고 그랬죠? 장관이 말씀하셔야죠. 차관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장관은 모르십니까, 내용? 그럼 장관 말씀해 보십시오. 이차관입니다. 그 국토부에서 잠깐만. 혹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민영하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좋고요. 차관 말씀해 보십시오. 예. 국토부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철도 산업의 발전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문법에 따른 자회사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안을 가져오면 그때 심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지분 비율이 30%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가 구체화됐을 때 저희한테 협의를 할 거라고. 아니, 제가 묻는 얘기 요점은 민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민영은 반대다.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이다. 무슨 그 대답부터 해보십시오. 민영화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영화도 몰라요. 민영화죠. 아니, 지분 매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서 분명히 국토부가 방향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민영화로 본다는 부분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안 하게, 얘기 들어보십시오. 안 하기로 했으면은 그 말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야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철도부나 또는 기재부 일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대로 그렇게 하면 그거 민영하다고 할 때는 그걸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하는 건 그 바보도 아닌 건 뭐냐 말이에요. 이 야당이 우리가 민영화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제발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요. 그 아무리 형식을 바꾸고 내용을 바꾼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노력을 자꾸 하려고 드느냐 말이에요. 낭비하면서. 그럼 우리 피곤하게 만들고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노력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효율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아니, 의원님, 저희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KTX 운영에서 공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이 민영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그러니까 독일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던데, 독일은 행정당국이 특히 노조하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철도부가 그거 하고 있습니까?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적어도 이 KTX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거는 이제 국토부 판단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에 한정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분명히 KTX 민영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유력한 경로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 핵심 뭐냐면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에서 본다 한다면 지금 철도공사 KTX 자회사 분할 문제가 철도공사의 적정한 경영 합리화 방안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기획재정부는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공문법 14, 15조에 대한 관장부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철도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에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철도공사의 운송수입은 상당수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도는 현재 KTX가 전체 수익의 70%를 넘기 때문에 KTX 수익금을 가지고 이른바 광역철도, 새마르나 그다음에 무궁화 같은 적자세를 보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뭐 장애인, 그다음 분경, 그다음에 이 노인과 같은 이른바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을 다 보존하는 부분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KTX는 다 적자인데요. 근데 만약에 수소 KTX를 갖다가 분리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상당수 KTX 수익의 한 30% 이상이 빠져나갈 거 생각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철도공사는 적자는 해소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 적자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왔던 방식은 이번에 나온 것처럼 정선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처럼 이렇게 적자선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효율 차원에서는 오히려 규모의 차원에서 KTX에 대한 운영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철도 보장하는 것들이 낫고 현재 인천공항철도와 관련된 이른바 그 인수자금 문제, 그 다음에 철도가 처음 설립 당시에 이른바 소리 인수자금 문제, 철도 차량 구입 문제, 이 여러 가지 관련된 부채 때문에 철도공사 부조가 10조가 넘고 있는데요. 그 10조에 대한 해소 방안들을 올해 KTX 수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걸 갖다가 분리했을 경우에 철도공사에 KTX 빠져나갈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경영 구조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채 문제도 해결 전망이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저 답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유승을 의원님.